추나 치료는 과연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이 부분은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인데. 안녕하세요, 힘내라안입니다. 오늘은 체온교정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첫 영상을 올리고 나서 주변 분들께서 피드백을 주셨는데 제 표정이 좀 경직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밝은 표정을 띠고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체온 교정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체온 교정의 단계, 이 4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체온 교정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가, 그 횟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체온 교정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체온이 교정이 되려면 다음에 4단계에 걸쳐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추나 이전 단계, 염증을 없애는 시기입니다. 침이나 부항, 물리치료나 약침치료. 여기서 약침치료란 한약의 성분을 증류 정제해서 그것을 침 형태로 만들어서 인체 특정 부분에 자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염증을 없애주고 통증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밖에 찜질이나 적외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육이나 인대 이런 부분들을 긴장을 이완시켜주고 염증을 해소해주는 치료를 먼저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염증이 있고 통증이 심한 환자들을 추나부터 바로 시작을 하면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부터 2, 3, 4 총 3단계에 걸쳐서 추나가 이루어지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근육근막 이완기입니다. 이름이 뭔가 어렵죠? 네, 근막이란 근육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근육과 근막이 긴장이 많이 되면 체형이 틀어지게 돼요.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근육이랑 근막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근막 추나 기법이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는데, 꼬여져 있는 근육 섬유를 풀어주고 짧아져 있는 근육을 늘어나게 합니다. 또 환자가 스스로 근육의 힘을 이용해서 관절을 움직여서 체형이 교정되도록 하는데, 이러한 기법들은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관절 직접 교정기입니다. 2단계에서 교정이 다 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술자가 힘을 가해 그 관절을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교정을 하게 하는 건데요. 요즘 TV나 인터넷에서 도수치료나 추나치료를 할 때 오도독 소리 나는 것들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런 기법에 해당이 되는데, 이 기법들은 2단계에서 실시한 근막 추나 기법들보다는 다소 위험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 지식을 갖추고 노하우가 많은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재활 유지기인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염증을 없앴고, 두 번째 단계에서 근막을 이완시켜줬고, 세 번째 단계에서 관절을 직접적으로 교정을 해서 이제 교정된 몸이 만들어졌다면 이 교정된 몸이 유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일이나 운동을 안 하고 쉬고 치료받을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가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혹은 좀 압박되는 상황에서도 교정된 몸이 틀어지지 않도록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운동과 스트레칭을 병행해서 추나치료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나치료는 과연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이 부분은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인데, 그 전에 앞서서 저희 한의원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저희 한의원에 종종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추나치료를 받으러. 근데 제가 그분들께 가능하면 댁이나 회사 근처에서 추나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체온 교정은 단 한두 번의 치료로 교정은 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안타깝게도 몸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몸에도 반복 학습을 시켜줘야 하는데, 즉 일정 주기를 가지고서 동일한 치료 자극을 주면서 이 몸은 맞는 몸이 아니야, 내가 만들어주는 이 새 몸이 맞는 몸이야, 이런 입력을 계속해서 내 몸에, 내 뇌에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임상에서 볼 때 각 단계별로 보통 3번에서 6번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데요.
제가 아까 총 4단계라고 했으니까 총 12번에서 24번 정도의 치료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보통 10번에서 20번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향성 문제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치료 횟수를 결정하는 데는 보통 4단계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두 번째는 얼마나 오랫동안 틀어져 왔는지, 세 번째는 그 환자의 회복력, 네 번째는 생활 습관과 행동 패턴입니다.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는 정도의 문제인데요. 당연히 많이 틀어져 있는 사람들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얼마나 오랫동안 틀어져 왔는지는 기간의 문제인데요. 역시 오랫동안 틀어져 온 사람들은 치료 기간이 많이 필요하죠. 가령 체형 비대칭이 심하지 않은 10대의 경우에는 호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치료 횟수가 단축이 되고, 오랫동안 틀어져 왔던 40, 50대의 경우에는 호전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치료 횟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환자분의 회복력은 그 사람의 체력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체형을 현재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변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환자가 그 몸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한이나 근육통, 이런 몸살의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체력을 보충해 주면서 치료 강도를 조금 낮게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 횟수가 조금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패턴은 교정된 몸이 유지가 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부분인데요. 몸을 교정하고 나서 가능하면 좋은 자세를 유지해야 효과가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직업적으로 모니터를 많이 보는 사무직이나 특정 동작을 많이 해야 되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 교정된 몸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치료 횟수가 더 많이 필요하죠. 결국 체형 교정이 빨리 그리고 잘 되려면 문제점을 파악한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 회복력이 떨어져 있다면 회복력을 보충해 주면서 체형 교정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또 생활 습관이나 행동 패턴,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면 같이 개선해 가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대략 10번에서 20번 정도의 추나 치료를 받으면 체형 교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체형 교정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